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울산 지역의 아파트 경매 물건인데 현재 공매로 동시에 진행 중인 물건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매 사건 번호로 하면은 울산 본원이고요. 2024 타경의 1677입니다. 1677이고요. 자, 어디에 있는 아파트냐면은 매곡동에 있습니다. 매곡동에 드림인시티 엘리넷들 1차 아파트입니다. 자,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 자, 매곡동에 여기 월드 메리디안 월드시티, 여기가 굉장히 세대수가 많죠. 거기 남동측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가 엘리넷들 1차 그리고 엘리넷들 2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어느 호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동에 1층에 3호 라인입니다. 자, 107동 보겠습니다. 107동 하면 요 동이 됩니다. 요 동.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필지가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데, 엘리넥들 1차는 여기까지가 다 1차예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게 요게 2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매 공매 진행 중인 물건은 107동입니다. 그래서 107동에 1호에 3호 라인이라서 이렇게 남서양 1호입니다. 자, 그리고 판상형 된다. 그죠? 112.6 됩니다. 공급 면적, 그러니까 34평 D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네트 1차만 하더라도 1275세대 됩니다. 그리고 1층이라도 앞에 개방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리를 한번 재보면은 여기서부터 하면은 여기 앞동까지가 100m가 훨씬 넘어요. 여기까지 가면은, 그래서 이 동까지 가면 157m, 여기까지가 123m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가까이에 지금 108동이 있긴 하나 옆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앞에 별로 거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방감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 일단 입지 봤고요. 그러면은 해당 물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공매 같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매는 말입니다. 자, 언제 진행하냐면은 1월 16일 날, 내년 1월 16일, 영상 찍고 있는 날 기준으로는 입찰이 20일 남았습니다. 아직 정식 공고 전입니다. 원래 1차 입찰 14일 전에 공고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경매 감정가는 4억 4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월 16일 날 경매 1차 때는 감정가가 최저가가 되니까 4억 4백 아래로는 입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현재 시세 보니까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감정가와 시세가. 그러니까 1차에는 입찰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2차는 언제 진행하냐면은 이게 1월 16일 경매 1차잖아요. 요 1월 16일로부터 7일 전에 그럼 1월 9일 되겠다. 그죠? 1월 9일에 경매 2차는 언제고 3차는 언제고 이렇게 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일정은 안 나와 있으나 1월 16일이 경매 1차이므로 2월 중순 하순 정도에, 그죠? 2월 중하순 정도에 경매 2차를 진행하고 4억 4백에서 30% 저감된 금액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러면은 경매로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2월 중하순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매가 진행 중입니다. 공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는 물건 관리번호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2024-04805-001 됩니다. 자, 같은 호실 맞습니다. 자, 여기서는 감정가 4억 300 되어 있습니다. 4억 300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산 종류는 압류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매는 여러 종류가 있죠.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공매가 있고, 그리고 뭐 신탁 공매, 그죠? 신탁사 물건을 매각하는 신탁 공매도 있고, 그리고 국공유 재산, 유입자산, 수탁자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 그죠? 채무로 인해서 경매 진행 중이고, 이제 아직 정식 공고는 안 떴으나, 곧 이제 공고가 될 것이고, 공매는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는 세금을 안 내서 어디서 이제 공매 신청이 들어왔냐면은 동울산 세무서에서 들어왔습니다. 동울산 세무서에 세금만 밀린 게 아니라 세금이 굉장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되는 그 공과금 세금이 안 냈었다라는 것은 온비드 공매 들어오셔서요.
해당 물건 찾으셔서 여기 재산명세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뭐 클릭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물산 세무서에서 지금 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니까 12월 23일에서 24일까지 23일, 24일. 원래 이제 그 공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압류재산 공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을 받아서 목요일 날 개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5일이 수요일 그 공휴일이었죠. 크리스마스로. 그래서 23일, 24일 양일간의 이틀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26일 날 개찰을 했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겁니다. 그때는 4억 300이 최저가가 되니까 아무도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또 이번에 일주일 후에 아까 경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유찰되면은 법원에 따라서 20%, 30% 이렇게 저감되는 금액은 굉장히 비율은 굉장히 크죠. 큰 대신에 뭐냐면 한 달 내지 한 달 반을 주기로 해가지고는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많이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렇게 세금 체납으로 인한 온비도 공매, 압류재산 공매는 일주일 단위로 내려갑니다. 일주일 단위로 10%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진행이 빠릅니다. 그래서 12월 30일, 이번 주는 12월 30일에서 31일까지 이것도 원래는 1월 1일 수요일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1월 1일이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일, 31일, 그죠?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월, 화다, 그죠? 그러고 나서 1월 2일 날 목요일에 11시에 개찰합니다. 이때는 입찰 최저가가 4억 400에서 10% 내려가서 3억 6,270만 원이 됩니다. 이때도 아무도 입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그 다음 주 1월 6일에서 자 이번에는 공휴일이 없으니까 1월 6일에서 6, 7, 8 1월 8일까지 3일 동안 입찰 받아서 자 그 다음 날인 1월 9일 날 개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죠? 3억 6,271대 그리고 3억 2,223 3억 2,240만 원일 때 그죠? 그러니까 2회차 내지 3회차 때 분명히 낙찰은 되겠죠. 그죠? 자, 3억 6,270 해도 좀 매력적인 듯 괜찮은데 하는데 뭐냐면은 1층이라는 게 있죠. 1층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만약에 갔다. 아, 나 1층 사려고 했는데 일반 중개물건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보니까 2층은 나는 필요도 없는데 2층도 뭐 4억 몇천 하던데 난 1층이 더 좋아. 그렇게 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저 2차에 낙찰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3차 가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자, 경공매에 있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경매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서 경쟁률이 높고 그래서 시세 대비 낙찰가율이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공매보다는. 자, 그런데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으면 살고 있는 사람하고 명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만하게 금방금방 해결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뭔가 그쪽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 같지 않게 명도 협상이 좀 지지부진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하다 정말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법원 경매는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뭐 법적인 절차로 가더라도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매는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잘 못하면은 그래도 명도 소송이란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잘하면 되는데 항상 그렇죠. 협상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협상이 안 돼서 법적으로 갔을 때 법으로 그죠? 모든 걸 명도를 진행을 하게 될 때 법원 경매보다 온비도 공매는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매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 그죠? 다음 주 월화에 누군가 뭐 한두 명 입찰해서 낙찰을 받든지 그게 아니면은 1월 6일에서 8일까지, 그죠? 하는 요때 낙찰가가 거의 나올 겁니다. 분명히. 뭐 최저가 3억 2,240인데 시세하고 1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낙찰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그 명도에 있어서의 어떤 장단점이 있다. 명도는 경매 쪽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근데 유리하면 뭐합니까? 아까 안내 드렸다시피 경매 같은 경우에는 1월달이 뭐죠? 1차고 그리고는 2차는 언제예요? 2월 중하순이 될 거니까 경매 2차 기다리다 보면은 공매가 뭐죠? 공매가 낙찰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1월 9일 날 만약에 개찰할 때 낙찰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경매가 아까 경매 1월 9일이었나요? 1월 잠시만요. 경매 1월 16일이다 그죠? 자, 이게 예를 들면 공고를 떴다고 쳐요. 누가 보고 공매는 진행 중인지도 모르고 경매 나왔네? 나 1층인데 나는 1층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거 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1차 매각기일이 되기도 전에 이게 변경 이러고 매각기일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 변경은 뭐냐면은 공매에서 낙찰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 진행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잔금을 치고 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때까지는 변경의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기각이나 그죠? 취하가 돼버리겠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경매 물건 보실 때는 경매 하는데 보니까 뭔가 등기부를 보니까 공매라는 말이 있어. 공매 공고라는 말이 있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온비드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는 공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언제 입찰인 건지 확인하셔가지고 빠른 쪽으로 입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매가 빠르면 경매, 공매가 빠르면 공매 이렇게 이제 입찰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연히 뭐 이렇게 물건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경매 물건이 공매 진행 중이어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권리 분석에 하자는 없습니다. 임차인 없고요. 경매에서는 소유자 겸 채무자라고 하죠. 소유자 겸 채무자가 여기 전입 점유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공매 물건 쪽에서 제가 재산명세 쪽을 보니까 거기도 공매에서는 소유자 겸 체납자라고 합니다.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소유자 겸 체납자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선순위 임차인 없고 그러니까 임차인 없고요. 등기부상 인수할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기부 여기 경매로 보면은 22년 6월 23일에 4억 5천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근저당권 두 개가 있습니다. 요 우리은행과 주식회사 리드코프가 있는데 이 양쪽에서 다 경매 들어와서 지금 중복 경매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매 공고가 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물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